자, 세 번째 영상을 또 키게 됐습니다. 퇴직 후 맞닥뜨리게 될 현실에 대해서 또 세 번째 주저리 한번 말을 해볼게요. 우리가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전에 받는, 예를 들어서 억대 연봉이었다면 다음에 퇴직을 당하고 나서 직장을 구인구직 사이트를 돌아다녀 봤을 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전에 받던 연봉에 적으면 반토막, 많으면 3분의 1 토막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 주변 지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었다면 잘 받으면 5, 6천, 못 받으면 250, 3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억대 연봉자가 순식간에. 이게 왜 그러냐? 다시 대기업에서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중소기업, 잘 가면 중견기업 갔을 때 그 정도 받고 중소기업으로 가는 거죠. 중소기업은 물론 잘 나가는 중소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루 먹고 사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봉을 많이 책정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에 받던 연봉과 현실의 연봉의 괴리감이 상당히 큰 거죠. 그렇게 일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내 통장에 월 800, 900씩 찍히다가 갑자기 그게 세금 떼고 250, 심지어 230, 220 이렇게 찍히면 똑같은 근무 시간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서 프랜차이즈에 눈을 돌리게 되고 프랜차이즈를 차리게 되고 그 시장에 잠식을 당하고 영업과 마케팅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자신이 덥석 프랜차이즈를 불어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그야말로 오픈빨이라는 걸 착각을 하고 영원히 매출이 나와줄 줄 알고 그렇게 장사를 하다가 적게는 3개월, 길게 가면 1년 만에 못 견디고 못 버티고 문을 닫는 경우가 우리가 주변에서 허다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이런 것들이 도심에서 프랜차이즈로 내가 성공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차별화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이 예를 들어서 주말에 직장생활하면서 외식을 간다 했을 때 매일 똑같은 데를 가느냐 아니면 특색 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느냐, 이 두 가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가족들 데리고 특별한 곳에, 심지어 외진데라도 시골이라도 멀더라도 특별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색다른 맛을 또 색다른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외식을 많이 다녔어요. 심지어 평일에 주 7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외식만 4-5번을 연속으로 한 달도 있었고, 외식, 그러니까 꼭 저녁은 밖에서 같이 먹자, 이제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돈을 지출이 많았었죠. 그 당시에는 카드값만 한 800 정도 나왔으니까.
근데 그거를 프랜차이즈 똑같은 식당만 다녔냐? 절대 안 가죠. 그렇게 특색 있는 맛집을 가죠. 특색 있는 맛집이라는 것은 차별화된 곳이라는 거예요. 차별화된 곳. 남들과 다른 곳. 대부분이 그런 데는 프랜차이즈가 아니죠. 대를 이어온 맛집이라든지 주변의 동네의 명소 맛집, 그런 데들이 프랜차이즈인 데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프랜차이즈는 동네 어디에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차별화라는 이 중요한 이 요소를 모르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남들과 똑같은 시장에 들어가서 경쟁한다는 것이,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단순히 내가 카페를 차린다고 봅시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린다고 봤을 때 나는 똑같은 프랜차이즈 카페가 대표적인 게 메가커피, 뭐 컴포즈, 백다방, 여러 가지가, 투썸 플레이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타벅스를 거의 다 직영으로 하니까. 프랜차이즈를 차린다고 했을 때 단순히 인테리어를 남들과 다르게 했다. 나는 너무 이쁘게 했어.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나는 인테리어를 다르게 했어. 내부에 이 부분에 힘을 줘서 좀 좋은 나무 재질, 그 다음에 원목 재질, 그 다음에 좋은 테이블, 또 커피 머신도 1,000만원짜리 넣을 걸 3,000만원짜리 고급재를, 외국산을 넣었어. 이런 차별화 요소를 부각시키면서 본인의 자부심에 이제 영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처음에 이 혼탁한 시장에,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처음에 그렇게 발을 담궜을 때는 차별화는 돼요. 그 프랜차이즈와 다르니까. 근데 손님이 느끼는 맛은 비슷하거나 똑같은 거죠. 그죠? 장소의 차별화는, 공간의 차별화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 공간이 이쁘고 커피 머신이 좋다고 해서 계속 그 집을 찾아가는 손님이 단골이 돼서 계속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과열된 혼탁한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1인 기업으로, 1인 자영업으로 해도 남들이 받는 월급 정도 수준의, 직장 생활했을 때 월급 정도 수준의 수익을 벌 수 있는 걸로 만족한다 했을 때, 그랬을 때 한번 시작하는 것은 나쁘진 않아요. 계속 꾸준하게 그 수익만 들어온다면, 또 그걸로 본인이 생계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능한 건데, 만약 그걸로 부족해, 그리고 나는 알바로 돌리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인드로 시작했다면 그거는 사업으로서 성공하기 쉽지가 않죠. 이 차별화에 대한 요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차별화가 되지 못하면 사업은 지속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트렌드에 맞춰가지 못하면 또한 사업 지속하기 힘들고, 마케팅 기법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블로그, 카페 마케팅이었다면 요즘에는 유튜브, 인스타, SNS 관련된 마케팅이 대세죠. 또 이 마케팅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또 플랫폼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테슬라에서도 지금
보도된 기사로 보면 혁명에 가까운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다고 하죠. 그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에 따른 또 마케팅의 어떤 패턴이 또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이 AI가 모든 시장을 잠식할 때 AI에 검색되고 있는 것이 지금 어디 맛집, 어디 뭐 가볼 만한 곳 이런 거 치면은 AI가 알아서 검색해 주는 것이, 지금은 자료가 어떤 근거로 거기를 맛집으로 선정하는지 좀 애매할 정도로 자료를 뽑아주고는 있지만, 순위를 뽑아주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진짜 신뢰성이 담보되는 자료다, AI의 결과가, 그러면 AI에 검색되는 결과가 마케팅의 모든 것이 되는 날이 오겠죠. 그럼 그 AI에 내 업체를 순위권 안에 노출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하지만 어떤 마케팅의 변화가 오더라도 이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있는 플랫폼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유튜브면 유튜브, 인스타면 인스타, 각종 SNS들, 또 블로그도 아직은 죽은 마케팅은 아니니까 블로그도 겸하면서 이것을 현재 내가 내 자신이 완벽히 습득을 하고 숙지를 하고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을 때 다른 플랫폼이 들어오더라도 그 마케팅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연속선상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현재에 충실하면서 현재의 이런 플랫폼, 그 다음에 이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것이, 미래를 설계하시는 것이 되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세 번째 영상을 마지막으로 켜게 됐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 신생 채널을 오픈한 지가 지금 며칠 안 돼가지고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와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 이제 알려지게 된다면 이와 비슷한 시리즈로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말씀드릴 예정이 있어요. 그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까지 영상을 촬영하면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컨설팅, 이제 부동산도 진행하고 있고 경매도 진행하고 있고 각종 컨설팅도 사업적인 부분들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실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되는지, 그것을 각 부분에서 상담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진행하고 있는 메인 채널 전원생활연구소 TV에 들어와 주시면 각종 부동산에 대한 정보, 또 토지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들을 취득할 수가 있고, 현재 이 채널에서는 또 각종 우리 삶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제2의 인생 설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자산이에요. 자산을 어느 정도 내가 불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불린 자산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또 사업에 이어지게끔 하고, 그 사업을 어떻게 마케팅과 영업으로 성공시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이르기까지 충분히 저희 사무실에서 또 좋은 매물과 함께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이 유튜브 본문에 제 유튜브 메인 채널 이름 전원생활연구소 TV와
그다음에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본인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을 취득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횡성에 있는 어떤 전원주택, 어떤 토지, 이 토지를 활용해서 카페나 펜션이나 아님 토지를 농지를 활용해서 나중에 내가 농지연금 또는 각종 농업 관련된 정책,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서 각종 농업으로 성과를 내고 싶다. 농지연금이란 또 나라에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이 농지연금이라는 것은 만 60세부터 100세까지 매달 내가 보유한 농지로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지로 최대 300만 원씩 따박따박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나라에서 농사를 장려하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산을 취득할 수 있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들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또 전원주택 또한 내가 시골이나 아니면 시골에 준하는 수도권과 가까운 도시 대표적인 게 횡성이죠. 양평과 가깝고 수도권과 가까운 시골 인구 소멸 지역은 아니지만 이제 소멸 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의 사업도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차별화거든요.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사업으로 성공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 경쟁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혼탁한 경쟁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돋보이지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아무도 없는 시골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럼 시골에서 있는 생활이 그 자체가 비즈니스가 되고 내가 마케터가 되는 거예요. 남들은 오고 싶어도 쉽게 올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별화되는 요소.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강조한 것이 차별화.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인가? 진짜 자산가가 아닌 이상은 진짜 자산가였으면은 서울에 강남에 상가를 하나 매입해서 진짜 근사한 럭셔리한 인테리어로 진짜 비싼 처음에 블루보틀 들어온 것처럼 진짜 비싼 어떤 커피 특색 있는 지금 블루보틀도 이제 거의 안 가죠. 저도 몇 번은 가봤지만 직장생활 하면서 블루보틀도 지금 이제 좀 많이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이죠. 본인 자산 여건에 맞는 그런 토지, 또 상가, 또 주택, 대지 이런 것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저희 쪽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